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녁도 좀 늦었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파이 학교 하면서 좀 늦어서 지금 시각이 뭐 거진 9시가 다 돼가지만 뭐 집에 가기 전에 재밌는 게 있어서 이건 알려드리고 가야 되겠다. 추석 연휴 기간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이거 기분이 좋으셔야 되니까 오늘 이제 저기 이제 왼쪽에 썸네일 왼쪽에 있는 저 사람 글 때문에 이게 뭔 소리요? 이게 요거지 뭔 소리지? 이러면서 이제 보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뚜껑이 열린 거예요. 뚜껑이 팍 열렸는데 이 사람은 왜 뚜껑 열렸나? 그러면서 앞뒤를 살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냈잖아요. 행정명령을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는데 그걸 가만히 보게 되면요 비트코인 앞으로 대박 나는 거예요. 그 지난 5년은 비트코인 세상이었어요. 틀림없이. 뭐 길게 보면 지난 15년은 13년 지난 한 12년은 비트코인 세상이었어요. 물론 앞으로도 비트코인 세상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승률은 다른 거죠. 퍼센테드로 보면. 그럼 앞으로 5년을 보면 어떻게 되냐. 파이코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판에 어떤 파이오님이 뚜껑이 팍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저도 처음에는 이 양반 왜 뚜껑이 열렸지? 그러면서 본 거예요, 제가.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몇 년 기다려갖고 이제 정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제대로 이해와 철학과 어떤 비전과 거기다가 미국 암호화폐, 뭐 미국 위주로 뭐 이런 걸 얘기해갖고 이제 팔코인이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거 오랫동안 채굴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물론 제가 간혹 중국 가시나 그리스 사나이 뭐 이런 소리는 하지만 다 뭐 아들 같고 며느리 같고 딸 같으니까 예뻐서 그러는 거지 뭐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훌륭하고 정말 뭐 배우고 싶은 애들이고 정말 뭐 얘네들을 잘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 다들 있잖아요, 우리. 그러는 판에 그러는 그래갖고 이제 개봉박도 할 판에 뚜껑이 팍 열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이거 제가 본 거예요. 처음에 이 인간이 왜 뚜껑 열린겨? 이러고 봤다니까요. 그 내용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내리고 이제 가상자산 뭐 TF 실무그룹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만드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나 보죠.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규제를 하고 이제 비축 법안 이런 거 다 만드는데 CBDC 안 해. 이거 한 거죠. CBDC 안 해. 이거 한 거죠. 이 내용이 뭐냐면요. CBDC 안에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동안 이제 통화 정책 우리나라도 지금 CBDC 지금 실험적으로 인천하고 뭐 제주하고 충북인가 몇 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한국은행에서. 저 브라질, 뭐 저 좀 이상한 나라들 저 있잖아요. 중국 좀 이렇게 좀 저 브릭스, 예, 그런 나라들, 브릭스 그런 나라들은 지금 CBDC 만든다고 난리였고 우리나라도 뭐 거진 친중파들이 한 30년간 장악을 했으니까 우리도 뭐 CBDC 한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CBDC 아니요 이렇게 중단해요 이렇게 된 거죠. 그 대신 합법적이고 안정된 코인을 한 골라봐 이렇게 된 거죠. 민간 부분에서 개발하는 달러의 픽스된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정부가 정하고 미국의 통화 정책이 하는 규정을 준수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 골라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파이코인을 잘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파이코인 때문에 참 쌩 고생하면서 몇 년 기다렸던 사람은 민간 부문에서 개발했고 그 다음에 규정을 준수를 하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건 파이코인이네. 우리는 감이 딱 오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행정명령 내리면서 이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한 비전을 밝히면서 이 비트코인 외 플러스 몇 개의 암호화폐 얘기한 거죠. 그리고 미국이 암호화폐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주도적인 지분을 갖고 있어야죠. 미니멈 20%. 그래서 지금 이거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과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같이 키우는 것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미국이 글로벌 블록체인 시대에 경쟁 우위를 갖겠다.
블록체인 시대, 그러니까 인터넷은 미국이 우위를 가졌죠. IT를 미국이 우위를 가졌죠. 근데 IT 다음 세상이 지금 인터넷 다음 세상이 블록체인 세상이잖아요. 블록체인 세상에서 우위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파이코인이 알고 기다렸는지 모르고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미국 정부와 많은 유럽 국가 같은 데서 이미 운영 허가를 받은 미국 기반 소셜 블록체인 회사 중에 하나인 파이 네트워크가 오픈 메인넷 출시를 위해서 지금 그 타이밍이 왔다라는 거죠. 이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나오고 이런 것이 다 나오고 그리고 미국의 은행뿐만 아니라 한국의 은행들도 지금 발맞춰 가지고 이게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지금 불이 붙었는데 문제는 뭐냐? 은행에서 하려 그러면 KYC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권에서는 암호화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파이 네트워크만큼 완벽하게 분산된 230개국에 완벽하게 분산된 암호화폐 있어? 이렇게 개막노동하게 완벽하게 투명한 KYC 한 데 있어? 이렇게 공정한 암호화폐 있어? 20%, 10%, 5%, 65%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5년간은 파이 네트워크가 부상하고 지배력을 발휘할 거라는 거죠. 그동안 참 견뎌온 오랫동안 참아왔다라는 거죠. 이 개척자들은 정말 오랫동안 참아왔고 여기서 확실하게 그 이제 입장을 고수할 때라는 거죠. 파이 혁명은 앞으로 이거를 지도할 전제화폐 대통령 트럼프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제는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과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과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지식과 이런 경제 지식을 심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아는 만큼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잘합시다. 이런 판인데 이게 나온 거 아니에요, 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걸 다 하고 전 세계가 요즘 뭐 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 나온 거예요, 여기 이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 쓴 거를 제가 여기다 한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파이코인 초기 기여자들에게 계약 변경을 보내지 않아서 파이가 초기 기여자들에게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170명이나 했는데요. 그 중에 한 70%가 안 해요. 70명이 안 해요. 6대 4, 40%가 안 해요. 하라 그래도 안 해요. 간신히 몇 분 했어요. 초창기부터 했는데 그래도 2021년도부터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왜 뚜껑이 열렸냐면 왜 뚜껑이 열렸냐면 법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자한테 법적 통지를 보내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거든요, 이거. 법적으로 하려면. 지금 제가 아는 친구도 이제 저기 발전소 때문에 뭐를 하는데 이게 발전소 주인은 제 친구인데 제 주인한테 안 보내고 제 친구가 하는 회사로 갔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발전소 주인은 개인인데 그 법인에 갔어요. 이게 법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면 사용자한테 법적 통지가 가야 되는데 이 사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모두 이메일 등록하라고 해서 했다. 파이코인 처음 할 때 우리 이메일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상황이 바뀌고 하면 계약 변경을 이메일로 통지받았어야 된다. 저 이게 처음엔 헷갈렸어요. 아니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참 우리 처음에 다 이메일도 등록하라 그랬지. 그리고 전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보면은 이메일 등록하라 그래서 했는데 물론 그 파이 네트워크에서 이메일 하라고 그러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OPT 쓰시는 분들, OPT 쓰시다 보면 이제 그 OPT 기계에 비밀번호가 옛날에 다 오잖아요. 6글자가 오잖아요. 그럼 그걸 넣어야 되잖아요. 공인인증서 같은 거 할 때.
그런 것처럼 요즘은 OPT가 없고 당신의 핸드폰이나 당신의 이메일로 비밀번호 변경할 때 숫자 6자리를 보내면 그걸 쳐넣는 거 이런 거로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튼 어떤 계약 변경이 아무튼 지금 뭐 언제까지 뭘 안 하고 KYC를 뭘 안 하면 당신 뭐 몰수당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안 했다. 파이가 초기 기여자들에게 계약 변경 통지를 이메일로 하라 그러면 이메일로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약 변경을 이메일로 통지받았어야 되는데 어느 날 무슨 유예 기간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받았다. 근데 코어 팀은 그렇게 안 했다. 그러면서 파이는 법적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한 모든 자기 파이 코인을 지금 몰수해 간다고 그런다. 이건 절도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거 불린 거예요. 근데 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초기에 하다가 뭘 안 했겠죠. 뭘 안 했든지 뭐 했든지. 근데 지금 마감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한 닷새 엿새밖에 안 남았잖아요. 거기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야, CBDC 안에 민간에서 개발한 건데 이게 통화 정책하고 다 맞는 이런 거 해. 이게 딱 나왔잖아요.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파이코인 지금 이 사람께 뭐가 문제가 있나 봐요. 뚜껑 팍 열려갖고 이걸 올린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지난 5년은 비트코인 세상이고 앞으로 5년은 파이코인 세상이라는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보고 어디 갔지? 아이씨, 네, 그 파이프롬 US님이 1시간 전에 올렸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쭉 이제 제가 본 거죠. 그래서 그거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CBDC가 있었어. 그래갖고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내용도 그렇고 맞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고 그러면서 스토리 전개가 앞으로 5년간은 파이코인 세상이다. 이렇게 상승률로 볼 때, 프로테지로 볼 때, 가격으로 뭐 이더리움 가격을 초월한다. 뭐 비트코인 뭐 10만 불 간다, 1만 불 간다 이런 게 아니고 프로테지로 볼 때, 상승률로 볼 때, 뭐 도지코인 같은 건 뭐 4만 프로가 올랐다나 퍼센테이지가 중요하잖아요. 퍼센테이지. 파이 같으면 기준가를 얼마로 잡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파이가 이제 이슈화가 되고 뭐 업비트에서도 뭐 지금 계속 나오고 이더리움보다 많이 트위터에서 나오고 이렇게 와글 되는데 이분은 뭐가 지금 묶여 있나 봐요. 뚜껑 팍 열려가지고 이렇게 했더라. 네, 그래서 그냥 퇴근하기 전에 하나 올리고 집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토요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